구석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쌍액이나 쌍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쌍액이나 쌍테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리브영을 방문해서 쌍액이랑 쌍테를 구매해 봤습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쌍꺼풀 테이프 3가지를 언박싱 해보고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이 단면으로 이루어진 쌍꺼풀 테이프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더 용이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면으로 이루어진 쌍꺼풀 테이프는 사용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프 자체가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접착력이나 쌍꺼풀을 유지하는 기간은 단면으로 된 쌍꺼풀 테이프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타입의 쌍꺼풀 테이프가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테이프를 뜯은 다음에 벌리게 되면 안쪽에 접착제처럼 얇은 테이프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라인에 붙여서 쌍꺼풀 테이프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 쌍꺼풀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쌍꺼풀이 뚜렷하게 생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쌍꺼풀외과 쌍꺼풀 테이프를 직접 사용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쌍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쌍액이나 쌍테를 사용해 보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우선 쌍꺼풀이 없던 사람이나 혹은 내가 쌍꺼풀이 있는데 라인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쌍테나 쌍액을 이용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과 쌍테나 쌍액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의 미래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경험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왜 쌍액이나 쌍테를 쓰지 말라고 하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쌍액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피부에도 발라보고 사용해 봤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접착제라든지 페인트나 도료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막에 닿거나 눈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좋지 않고요. 두 번째로 성분이 접착제 성분이다 보니까 이 쌍액을 반복해서 오랜 기간 바르신 분들은 이거를 깨끗하게 클렌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오셨을 경우에도 심지어 본인은 집에서 쌍액을 충분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직접 보았을 때는 쌍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쌍액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삼아 사용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오랜 기간, 장시간 사용하게 되다 보면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에 계속 이물질이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지우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직접 지워보니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문지른다거나 클렌징하는 과정에서 너무 피부에 손상이 가게 되면 피부가 늘어지게 되고 주름이 많아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사용해봤던 이 쌍꺼풀 테이프도 실제적으로 성분은 우리가 페트병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얇은 접착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쌍액에 비해서는 제거하는 건 조금 더 쉽고 클리닝도 쉬운데요. 특히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접착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 눈꺼풀이 얇으신 분들은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눈에 주름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두꺼워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액이랑 쌍꺼풀 테이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사용한다면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스틱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 라인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대로 쌍액이나 쌍테를 붙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이렇게 부지로 그어봤는데 쌍꺼풀 끝이 조금 얇은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끝만 쌍꺼풀 라인을 높인다거나,
혹은 내가 아웃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라인으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쪽만 억지로 아웃라인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원래 내가 피부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벗어나서 쌍꺼풀을 억지로 만들게 되면 유지기간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내가 쌍액을 사용해서 쌍꺼풀이 잘 생기고 유지되는 눈이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도 매몰법으로 수술했을 때 쌍꺼풀이 잘 안 풀리고 오래 갈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쌍액만으로 쌍꺼풀이 잘 안 생기고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야지만 쌍꺼풀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절개법이 더 적당한 눈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쌍액이랑 쌍테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쌍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하지만 내가 쌍꺼풀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거나 특별한 날에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추천입니다. 지금까지 밤구석 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